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이유, 어쩌면 나 자신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시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삶이라는 시죠.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네, 그렇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 전주 시민들의 모습은 바로 스스로 꽃을 피우는 풀꽃과 같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다 여겼던 지식과 경험들이 모여서 어느새 내 삶을 밝히는 환한 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19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은 바로 여러분의 꽃 피우려는 의지를 함께 잇는 축제가 아닐까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 방송은요, 전주시 시민 여러분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방송인데요. 오늘 공개방송을 놓치시는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에서 청취 가능하고요.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평생학습 도시 전주 채널에서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총 2부로 진행됩니다. 80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어른 경계를 두지 않고 넘나드는 평생학습의 이야기를 담아서 들려주실 4분의 초대 손님도 모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초대 손님 2분 모시기 전에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의 안부를 묻습니다. 원데이 키즈가 부릅니다. 가을 안부.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밤새도록 너를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듣고 오셨습니다. 네, 평소보다 노래가 조금 일찍 나갔는데요. 제가 가을 분위기 느끼러 또 축제와 함께 음악을 좀 일찍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의 진행을 맡은 이칸도입니다. 가을이 가장 깊고 아름다운 10월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요, 우리를 설레게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제19회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이 드디어 그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는 열정의 향연, 한 해 동안 애타리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흔히 말하길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곡식이 익고 열매를 쏘아가는 것처럼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쌓아올린 배움의 결실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어쩌면 이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열매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마당은 지속 전주 함께 있지라는 주제처럼 배움에 불을 켜고 나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과 함께 같이 쭉 연결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곳 한국전통문화 전당에는 많은 부스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텐데요. 만들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8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호기심과 참여가 여러분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평생학습 한마당이 열리고 있는 한국전통문화회관 문화전당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신 분들은 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떤 소리일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축제 한마당이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메인 무대에서는 난타 공연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전당 야외 무대에서는 80여 개 가까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청취자분들은 내일도 저희가 방송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한마당에 나오셔서 다양한 체험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공개방송 라디오는요, 여러 배움의 열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청취하시고 전주시 평생학습관에 가까이 다가앉는 기회도 누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는 총 2부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생학습과 손잡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배움이 주는 설렘, 도전이 주는 에너지,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까지 가득 찬 에너지를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 방송은요, 전주시 시민 여러분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에 대해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초대 손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 임선희님과 완산 청소년센터 사무국장 박병영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스 지금 현장 한마당 축제에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스 진행하시느라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히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일반과정 및 국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과 함께하고 있고 청소년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완산 청소년센터 사무국장 박병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완산 청소년센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례를 넘나드는 평생학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많이 들어본 기관이긴 하지만요.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뵙기도 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홍보도 할 겸 기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임선희 네.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비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누구나 소외됨 없이 평생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열린 학습 공간입니다. 학습자의 개인적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배움과 나눔이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선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병영 선생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 청소년센터는 1996년에 개관한 전주시 처음 생긴 청소년 활동시설인데요. 누구나 즐겁게 도전하고 성장하는 완산드림 아지트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활동시설입니다. 오늘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부스 현장을 지키다가 오셨잖아요.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정말 큰 잔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제 지인분들도 이 시기가 되면 언제 한마당이 열리는지 보통 저희가 가을 이 지날 무렵 늦가을 정도 한마당을 하고 있는데 기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행사에 참여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째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에 오니 해가 갈수록 더욱 시민분들의 열정과 활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학습이 이제는 특정 연령층만의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배우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희 대학도 이런 자리를 통해 지역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평생학습 한마당은 저희가 거의 처음부터 함께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의 고유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많은 평생학습 유관기관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전주에 있는 전주시 청소년 시설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기관과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그 의미가 깊습니다. 네, 부스에 참여하신 분들 오늘이 이제 첫날인데요. 네, 얼마만큼 부스에 참여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체험을 하고 있고 어느 연령대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평일이라 중장년층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드론 시뮬레이션과 VR 체험 그리고 미니 게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직접 조종해보며 드론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모두들 흥미로워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라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청소년 시설에서는 청소년 유스 포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유, 자유, 치유, 향유라는 이 주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유로는 고함 항아리라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이 있고요. 또 치유는 반려돌, 요즘 많이 인스타나 핫플레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려돌 만드는 걸로서 본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또 향유를 통해서 놀이게임, 그다음에 여유, 쉼 카페를 통해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어르신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선임님께 먼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대학과 평생학습이 많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이 평생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무엇이 있을까요? 편하게 생각 드런드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은 지역의 지식과 인적 자원을 가장 풍부하게 갖춘 기관입니다. 그런 대학이 지역민과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 책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생학습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변화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닝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네,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지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파크골프 지도자 과정, 위안보호사 교육,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과정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모메트릭 코스테라피 분야 서비스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무 역량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창업 교육까지 연계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병원 동행 매니저 교육, 인지건강 프로그램,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과정 등도 함께 운영하며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학습자들의 반응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에 정말 인상 깊었던 학습자분이 계셨습니다. 76세의 남성 학습자분께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700시간을 모두 마치고 수료를 하셨는데요. 이 과정은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경력을 가진 분들이 수료 후에 노인장기 요양등급 대상자들 가정에 방문해서 간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과정입니다. 그 연세에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또 박병영 님은 많은 청소년을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청소년에게 평생학습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요람에서 무덤이란 말이 있듯이 학습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평생학습은 매우 중요한데요. 청소년들에게 평생학습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벗어나서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느끼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평생학습에서 얻는 경험은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도 없어지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산 청소년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랑하고 싶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마당 행사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함께 했듯이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소개하고 싶은 건 이게 현재 한마당 주최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다음 주 토요일 10월 25일 날 저희 진행하는 선너머 마을 축제인데요. 이 행사는 저희도 올해 18번째, 1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 청소년센터를 비롯하여 선너머 종합사회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중화산 일동 주민센터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선너머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마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선너머 네트워크가 바로 평생학습관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현재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관 네트워크 사업이 그 씨앗이 저희 중화산동에 뿌려졌고 그것을 현재 잘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개인적으로는 인성을 아우르는 인문학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진로나 여러 가지 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 그 전에 자신을 먼저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을 아우르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임선희 선생님께 이어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배영님께서 사례를 들려주신 것처럼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기관, 지자체, 대학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평생학습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대학이 평생학습의 허브로 기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학 내부적으로는 행정과 교육 체계를 평생학습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과 맞춤형 상담 지원이 확대된다면 대학이 진정한 평생학습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병영 사무국장님께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청소년들과 성인들 그러한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직접적인 교류 활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마을 안에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정을 돌아보면 사실 요즘 3세대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자녀까지 사는 세대가 많이 부족한데 이 마을 안에서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직접 교류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평생학습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처럼 마을 안에서 세대 간 그리고 공동체 간 그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청소년 평생학습의 경험에 대해서 혹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저희 선 넘어 마을 축제를 좀 더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선 넘어 마을 축제는 앞에 말씀드렸던 3기 기관의 종사자들만 함께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살아 숨쉬는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그 중에 청소년들을 좀 예를 들면 저희가 청소년들이 이 마을 축제 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들을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제가 네일 아트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나의 아이들이 본인들의 취미를 위해서 네일 아트를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마을 축제 때 어르신의 손톱에다가 네일 아트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또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노인복지관이나 인근 어르신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실제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평생학습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말도 한 번씩 하잖아요.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자라고 하면 공부가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뭔가 마을에서의 실천이나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천을 하고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을과 청소년의 이야기가 우리 전주를 넘어서서 전국 곳곳에 많은 움직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합니다. 임선희님 그리고 박병영님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함께 자리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배움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학의 문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저희 평생교육원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청소년들을 끼인 세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 독립이 필요한 청년,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 또 그 사이에 끼인 청소년. 하지만 청소년들은 끼인 세대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 독립적인 세대로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준다면 독립이 필요한 청년이 아닌 독립을 하는 청년이 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이 아닌 타인을 보살펴주는 어르신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집에 있는 청소년들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끼인 세대를 보지 말고 언제나 잘할 수 있고 잘하는 청소년이 되도록 너 참 잘하고 있어. 넌 잘할 거야. 라고 응원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칭찬은 고래까지도 춤춘다고 하는데요. 자라나는 청소년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칭찬과 믿어주는 것의 힘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서로 응원하고 동행하는 평생학습의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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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부스로 가시는 건가요? 네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공개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또 다른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게요. 규현이 부릅니다.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어떤 말로 표현해야 그댈
소리까지도 꼭 숨겼으니까 나 아직도 많이 겁이 나지만 이제는 용기 내볼게요. 그댈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대를 처음 본 후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곁에 있는 지금도 행복해. 여태껏 아껴뒀던 말 그댈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혹시 그대도 나와 같길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규현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기다리실까요? 이어서 앞에 두 분 배웠고요. 노래 듣고 그 사이에 새로운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처장 유미용님, 그리고 삼천생활문화센터 유경민님과 지금 자리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마음이 어떤지 두 분 소감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은 저희가 벌써 19년이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함께 했었는데요.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장 현장은 분위기가 매우 활기차고 또 생동감이 넘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이라는 특성상 정말 긴장감도 있고 설렘과 떨림이 공존하는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곳은 즐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곳인 것 같아요. 전주에는 정말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19회를 맞은 우리 평생학습 한마당을 시작부터 옆에서 때로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는데 횟수가 커갈수록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무자로서 한바탕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요. 사실 참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진행하는 분들도 참여하는 분들도 모두 호기심과 만족감으로 가득한 표정을 보여주세요. 정말 이곳은 즐거운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두 분이 소개하실 때 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와 삼천생활문화센터라는 기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대충을 알고 있지만 궁금합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요,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1983년도에 전북 지역에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고요. 또 저희는 소비자의 권익과 또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하고요, 상담을 하고 교육,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캠페인과 학습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녹색 소비와 관련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녹색 소비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짧게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구를 위한 활동은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인데요. 네. 저희가 올해 7월 달부터 전북 녹색구매 지원센터라는 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과 또 홍보 활동, 또 녹색 제품 그 인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들을게요. 네, 삼천 생활문화센터는 2001년 삼천 문화의 집으로 개관을 해서 2021년 삼천 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역 동네의 문화 세세권을 지향하며 아이들과 어른까지 집 가까이에서 문화와 인문학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놀이터입니다. 아이에겐 예술적 감각을 키우기 위한 실험실 같은 곳이고 어른들에겐 삶의 주인공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아이들은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성을 확장하고요. 어른들은 그들의 일상이 빛나는 이야기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비자 연합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요. 혹시 소비자 연합에서 평생학습과 연관된 활동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단체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200회 이상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또 윤리적 소비, 어린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한 인형극을 통한 소비자 교육, 녹색 소비, 이러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똑똑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평생학습 한마당에도 참여를 해서 또 소비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현명한 소비, 건강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습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좀 똑똑해져야 되겠죠. 먼저 소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할 때 정말 이 상품이 나한테 필요한지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구입을 하셔야겠다라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꼼꼼히 체크하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 발생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환경을 위한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정무역 상품, 녹색 제품을 좀 선별해서 구입하는 것도 또 현명한 소비, 건강한 소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유경민님도 지금 평생학습 한마당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생활문화센터와 평생학습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우선 사람과 인간, 일상 그리고 관계 이것들을 아우르는 문화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생활문화와 평생학습은 아마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그들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음을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교육과 활동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삼천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문화를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삼천생활문화를 비전으로 주민주도 사업과 일상문화 만들기 그리고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 공간이기도 합니다. 즐기고 누리고 싶은 활동들이 모여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자로서 이어져 가는데요. 현재 20개의 문화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한글 교실을 열고 있어서 어른들의 학구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는요. 자신이 머무는 공간과 내면의 공간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엉뚱상상 제작소를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중장년층들의 잃어버린 꿈과 수수함을 찾고 자신의 삶을 보듬어 위로하는 중장년 보호구역 별을 따는 모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한마당처럼 저희도 그 한마당을 준비를 하는데요.
모두 모여서 쉼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마을문화잔치를 다음 주 토요일 삼천동에 있는 거마공원에서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벌 예정입니다. 삼천동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그곳에 위치한 삼천생활문화센터에는요, 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천은 우리말로 세내라고 합니다. 세 개의 작은 천이 모였다는 의미예요. 세내가 흐르는 이곳을 세내마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세내마을, 터무니잔치, 우리 마을 잔치의 명칭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간 되시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0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이요.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2시부터 마을 잔치가 열리니 즐거운 마을 잔치에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 우리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네마을, 이 세네마을이라는 단어만 해도 이쁜데요. 또 터무니까지 더해지니까 세네마을 터무니 잔치 더 친숙하게 와닿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2시부터 잔치가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방송 청취하신 분들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민 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곳에서도 느꼈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얼굴이 밝았어요. 사실 삼천생활문화센터에서 오신 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밝아지세요. 처음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공간이 너무 밝고 따뜻한 곳이라고 말씀도 해주시죠. 이런 첫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분들의 얼굴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져서 저도 더불어 보람도 되고 오시는 분들도 목소리가 밝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물 없이 풀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워주시기도 합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기억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한 기억에 남는 주민학습 사례 중에 몇 개만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올 저희 6월에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기회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진행이 되었고 가족 합창단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실 요즘 가족들이 식탁에 모두 모여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그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네.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 저희 유치원 때 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절에 그 동요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도 커지면서도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 우리 가족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반짝반짝 빛나는 액션 콰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총 5 가족이 모여서 노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 모두들 입을 모으면서 목소리를 하는데 소리도 안 나고 네. 되게 뻘쭘뻘쭘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모아지고 화음을 타고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만들어져서 나 노래 못 불렀는데 왜 이렇게 잘 불러지지? 우리 가족 왜 이렇게 잘하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함께 부르는 합창은 정말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좀 기간이 짧아서 좀 아쉬웠지만 다음번에 좀 길게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그때를 상상하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의 설렘이나 아니면 그때 회상하는 느낌이신 거잖아요. 네. 이러한 행사를 좀 사전에 알려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SNS를 운영 중이에요. 네. 저희 삼천생활문화센터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었고요. 네네. 저희가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네, 네, 저희 블로그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꼭꼭꼭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심히 관심 두고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유미용님께 질문 드릴게요. 요즘은 소비가 직접 보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만큼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정말 최근 소비 환경은요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 또 알고리즘 추천의 투명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진 주체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네. 유튜브를 통한 소비자 피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행자가 정말 되게 사람인가 또 AI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사기성 판매와 광고로 인한 오인 구매도 있고요.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디지털 소비 환경에 맞는 교육과 또 정보 판별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런 쪽으로 또 소비자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온라인과 관련한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똑똑한 소비자로 성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소비자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시민들이나 학교 또 복지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소비자 활동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부스에도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예. 또한 공정무역 소비자 교육을 수강한 시민들은 지역 내 공정무역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또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실천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게 공정무역 커피인가요? 라고 한마디 정도 더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소비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디지털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는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요. 또 계약서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역량도 조금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평생학습의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소비자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이루어져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흔히 요즘 자주 말하는 것 중에 디지털 세상, 지금은 이제 AI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더 공감이 됩니다.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유미용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소비자 교육과 평생학습이 어떻게 결합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소비자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요. 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실천 중심의 학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 학습과 결합하면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과 또 체험형 워크숍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네. 유경민님, 네. 생활 문화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삼천생활문화센터 포함한 전주에 5개가 있는 그 생활문화센터는요, 문화 실세권을 지향하는 곳이에요. 정말 슬리퍼를 끌고 와서 누구나 문화를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문턱 없이 모두 와서 자신만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는 곳입니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항상 이 점을 염두하고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문턱이 닳도록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입문 프로그램을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이 있었네 하시며 자주 와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에 대한 보람을 아주 진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물론 내 주변에 문화시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탐색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분들의 그 의식과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문턱 없이 모두 와서 그리고 문턱이 닳도록 이 부분이
더 친숙하게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평생학습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만약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센터에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듣는 또 이야기가 네, 나는 이곳에 무엇을 하는지 몰랐어. 나 이 동네에 꽤 오래 살았는데 사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예요. 주민분들이 많이 아셔야지만 많이 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을 점차적으로 갖고 시민들의 놀이공간에 대한 그 발길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의 질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발길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무늬를 그릴 수 있듯 그런 문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어지는 곳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상상과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아지트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려면 센터라는 기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남과 마주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만남 또는 밖에서의 만남, 그 만남은 관계가 될 것이고 이 관계가 엮어지면 아마 그 다음에 커다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도모하든 우선 첫 번째가 만남이잖아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부스 홍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센터를 좀 더 찾아오실 수 있는지 그런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부분도 좋습니다. 먼저 유미용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요 서신동에 있어요. 서신동에 위치해 있고요. 또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82-9898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또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시면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는 언제든지 전문 상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합리적이고 또 똑똑한 또 지속 가능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신 학교나 기관 등에서도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홍보 부스는요. 저희가 녹색 소비와 관련된 전북 녹색 구매 지원센터, 또 용돈 계약서 작성하기, 또 공정무역을 알아보는 부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비는 정말 단순한 지출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가치와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소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똑똑하고 윤리적인 소비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좀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천 생활문화센터는 삼천 이동 주민센터 건물 2층에 위치해요. 아마 이런 곳이 있었어라는 말을 가장 들었던 곳이고 그곳이 그곳인가라고 생각되실 텐데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삼청동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와주시면 저희가 환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10월 25일 세내마을 터무니 마을 잔치가 삼천동 검화공원에서 열리는데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무대 공연과 보물찾기, 그리고 백일장, 그리고 행운의 키링 등 다양한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즐거움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즐기고 쉬시고 그다음에 문화를 만끽하는 그리고 나눔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한마당에서는 마음 약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들 있는데 저희 시와 그리고 맛있는 음료가 마음을 토닥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 약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49번 마음 약국 삼천 생활문화센터인데요.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를 진행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만나 듣게 되는 이야기들도 평생학습의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저마다의 분야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스승이 되고 배움을 찾는 학생이 되어야 하는 모습. 유미옥님, 유경민님에게도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앞서 두 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좀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또 다른 방송으로 이어서 뵀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마당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앞에서 만남 이야기 주셨잖아요. 반가운 마음입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공개방송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지속전주 함께 있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모든 순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부와 2부에 출연해주신 임선희님, 박병영님, 유미옥님, 유경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확 트인 야외 공간에서 여러분의 발소리를 들으며 목소리를 들으며 생동감 있게 배움과 성장의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함께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열정까지 혼자가 아닌 우리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와 라디오로 함께 해주신 분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 지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 하늘 한번 보세요. 숨 한번 크게 쉬고 이 계절이 지나는 자리에 마음을 얹어보세요. 가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다면요, 그것은 바로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네 분이 전해주신 이야기처럼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상의 습관이 바로 평생학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절이 바뀌듯 우리도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작은 호기심 하나가 다음에 평생학습 한마당이 열리는 곳에서는 아주 멋진 결실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와 함께 축제 곳곳에 숨어있는 나만의 배움을 꼭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10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배움의 기쁨과 함께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넉넉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시대 방송은요,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이 열리는 17일, 18일에 공개방송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방송이 진행되었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 라디오로 만나시는 분들은요, 이 행사 이미 지난 라이브 행사로 다시 한번 듣는 현장 공개 중계 방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11월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그리고 이 시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전주시 평생학습과장 김선호, 작가 이지영, 진행의 이칸도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겨울방학이 부르는 난 왜 가방에서 낙엽이 나올까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없는 10월의 주말엔 편지함을 비우고 겨울바다 찬바람을 실어 못된 바람을 보내며 돌아오는 봄의 첫날에는 미소로 다가올까 한때 비를 막아 주었던 저 나무 아래 흩어져 뒷물은 말에 잎사